보고서로 밤을 새우던 대기업 재무임원 60세. 은퇴 후 하루를 채울 말이 없었다. 퇴직 다음 날 아침이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고 급히 확인할 메일도 없었다. 30년 넘게 숫자로 하루를 쪼개 살던 사람에게 그 고요함은 휴식이 아니라 공백이었다. 재무임원으로 살던 시절엔 늘 바빴다. 예산, 결산, 실적, 감사 대응. 밤새 보고서를 고치며 이게 회사에 남는 숫자인가를 고민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를 설명할 말이 없었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 앞에서 늘 대답이 막혔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닌데 딱히 뭐라고 말할 게 없었다. 이게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이다. 돈보다 더 먼저 사라지는 건 역할이고 연봉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정체성의 공백이다. 은퇴 준비는 돈보다 하루 설계가 먼저다. 대기업 임원까지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연금 있고 퇴직금 있고 집 있으면 되지. 맞는 말이다. 숫자만 보면 문제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은퇴 후 삶은 재무제표로 관리되지 않는다. 현직에 있을 땐 하루가 자동으로 채워진다. 회의가 시간을 정해주고 보고서가 하루의 목적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구조가 사라진다. 그때부터는 내가 하루를 설계해야 하는 삶이 시작된다. 문제는 대부분 이 준비를 안 한다는 거다. 쉴 수 있을 때 쉬자라고 말하지만 막상 쉬어보면 쉼은 3개월을 넘기기 어렵다. 사람은 놀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쓸모를 느끼며 살도록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례 1. 재무임원 60세. 숫자는 완벽했지만 일정은 비어 있었다. 이분은 그룹사 재무임원으로 정년을 채웠다. 연금, 퇴직금, 금융 자산까지 깔끔했다. 주변에서 부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은퇴 6개월 만에 이런 말을 했다. 돈 계산은 평생 있는데 하루 계산은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고 산책을 나갔다가 점심을 먹는다. 처음엔 좋았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되면 갑자기 시간이 무겁게 느껴졌다.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주 2회 중소기업 재무 멘토링을 시작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다시 만드는 선택이었다. 그제야 하루가 다시 나뉘기 시작했다. 사례 2. 금융권 본부장 58세. 쉰다는 말이 가장 괴로웠다. 금융권 본부장이던 이분은 퇴직 후 좀 쉬겠다고 했다. 지인들도 이해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요즘 뭐 하세요? 그 질문이 너무 싫었다고 한다. 아직도 쉬세요? 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지역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강의료는 크지 않았지만 명함에 다시 직함이 생겼다. 그 명함 한 장이 자존감을 회복시켰다. 은퇴 후 필요한 건 큰 수입이 아니라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한 줄이라는 걸 이분은 뒤늦게 깨달았다. 사례 3. 제조업 임원 62세. 일은 줄였지만 관계는 남겼다. 이분은 은퇴 전부터 계획을 했다. 완전히 쉬지 않겠다는 계획이었다. 퇴직 3년 전부터 동종업계 후배들과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은퇴 후엔 그 모임이 중심이 됐다. 정기 모임, 프로젝트 자문, 간헐적인 강의. 일의 강도는 현직 때의 30% 수준이었지만 하루를 설명하는 데는 충분했다. 이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속도를 바꾸는 거더라. 은퇴 후 삶은 덜 일하는 인생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휴식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돈보다 리듬, 관계, 역할이다. 하루에 최소한 해야 할 일 하나. 주 12회라도 사회와 연결되는 역할. 요즘 뭐 하세요? 에 답할 수 있는 문장. 이 3가지만 있어도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보고서로 밤을 새우던 재무임원에게 은퇴는 숫자가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작점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퇴직 후가 아니라 퇴직 전부터 해야 한다.